오늘 주제는 양심의 가책입니다. 요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공사 입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리베이트를 주면서 일을 하다 보니 양심의 가책을 너무 느낀다는 거예요.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말부터 하고 싶었습니다. 그럼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. 양심의 가책. 대부분 그렇게 반응하죠. 그런데 저는 거기서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. 왜 이제 와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됐을까? 그건 그냥 본래 양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 아닐까요? 반은 맞고 반은 아닙니다. 사실 배가 고플 때는 양심을 논하지 않습니다. 당장 살아야 할 때는 사람이 윤리를 깊이 고민할 여유가 없어요. 그럼 양심의 가책은 언제 생기죠? 생활이 조금 안정되고 숨을 돌릴 수 있을 때입니다. 이건 잘 못된 것이 아니라 삶의 단계가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. 그렇다 해도 리베이트는 불법이고 잘못된 거잖아요. 맞습니다. 그건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. 다만 질문은 이겁니다. 그 사람이 나빠서 그 선택을 했을까? 아니면 그 판에 들어가면 그 선택 말고는 버틸 방법이 없었을까? 그러니까 개인보다 사회 구조를 봐야 한다는 거군요. 그렇죠. 개인을 욕하는 건 쉽지만, 어, 사회 구조는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. 그래도 저는 아직 불편합니다.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은 뭐가 되나요? 그 불편함 정상입니다. 하지만 현실을 보죠. 이 사회는 경쟁 사회입니다. 경쟁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상보다 결과가 먼저 평가됩니다. 정직한 사람이 항상 이기지는 않습니다. 그 말을 인정하기 싫어서 사람들이 더 분노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. 맞습니다. 현실을 부정하면 우리는 계속 분노만 하게 됩니다. 그럼 리베이트는 실력이 없는 사람의 선택이라는 말인가요? 거칠게 말하면 그 단계에서는 그게 실력인 경우도 있습니다. 다른 방법으로는 경쟁이 안 되니까요. 그 말 오해 많이 사겠는데요. 그래서 중요한 게 뒤에 붙습니다. 진짜 실력이 나오면 그 방식은 통하지 않게 됩니다. 여기서 실력은 기술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. 대체 불가능성, 신뢰, 영향력, 판을 바꿀 수 있는 힘, 이걸 포함한 실력입니다. 이쯤 되면 이런 말도 나올 것 같아요. 그럼 사기꾼도 이해해야 하냐? 불편한 이야기지만 생각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. 사기꾼을 아무리 욕해도 사기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그 역할이 생겨나는 사회 구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. 그럼 사기꾼은 죄책감을 안 느껴야 하나요? 적어도 그 역할을 계속 하려면 그렇겠죠.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건 이미 그 자리에 맞지 않게 됐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결국 선택은 두 가지군요. 그렇습니다. 아주 명확합니다. 정말 하기 싫다면 떠나야 합니다. 하기로 했다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. 가장 위험한 건 하면서 스스로를 계속 미워하는 상태입니다. 그건 도덕적인 것도 아니고 현명한 것도 아니겠네요. 맞습니다. 아, 자기 자신과 합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. 그래도 이 토론이 그냥 버텨라는 말로 들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. 목표는 적응이 아니라 그 구조를 바꾸려는 노력과 실력을 키우는 것입니다. 다만 노력과 실력을 키우기에 앞서 현실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. 현재 자리에서 다른 차원의 실력으로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.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죠. 왜 이제 와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걸까요?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. 삶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. 마음과 환경의 변동수가 같이 움직이는 시기입니다. 그러니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동하려는 겁니다.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군요. 양심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양심을 다음 단계로 가는 신호로 읽으라는 것입니다. 불편함은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입구일 수 있습니다. 정답보다는 질문을 남기는 강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 질문이 여러분 삶의 다음 장면을 바꾸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